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석기 배웠었죠? 신석기, 맞아, 신석기 전에는 구석기, 구석기와 신석기 배웠고, 자, 구석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신석기가 나왔고, 이제 신석기 다음에 돌을 이제 쓰긴 쓰는데 돌보다도 더 중요한 금속이란 게 나왔대. 금속. 철은 아직 안 나와. 철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건데, 철은 녹이려면, 이 금속이 붙어 있는 거에서 녹이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의 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청동이란 게 나왔대. 청동.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오늘 배울 거야. 청동기 시대에는 기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철이 나와. 철기 시대. 우리 지금 철을 쓰고 있잖아. 그치? 기찬이가 앉아있는 의자, 책상 이런 것도 다 철로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청동기, 맞아요. 청동기 시기. 청동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냐면 구리하고 주석이라는 게 합쳐져서 이게 철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이걸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인 청동기가 오게 됐대. 자, 그래서 인간이 점점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돌을 쓰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오늘 배울 청동기 시기이고, 이 금속을 통해서, 즉 청동을 통해서 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청동으로 뭘 만들었느냐? 칼, 그리고 거울, 방울,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 앞에 이런 말이 붙어야 돼. 청동칼, 청동검, 또는 청동거울, 그리고 청동방울,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방울은 빗방울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방울은 이렇게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을 얘기해요.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8개로 생겼는데 이걸 팔주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잖아. 여기 이게 방울, 여기가 방울이 다 달려 있는 거야. 딸랑딸랑 방울. 그리고 여기에 긴 막대를 이렇게 써가지고 긴 막대를 써서 이걸 막 쥐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나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여기 청동 방울이 있고, 청동 거울은 이렇게 동그란 거울이 있는데 이 정도보다 커. 이거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 나중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또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크기가 한 이만 정도 해. 요거보다 조금 작기도 하고 한 이만한 거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쪽에 바깥쪽에는 여기 맨들맨들해. 맨들맨들하게 닦아가지고 얼굴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선명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뭉개져서 보일까? 조금 뭉개져서 보여. 여기가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유리랑은 달라서 약간 뭉개지지만 그래도 깨끗이 계속 닦으면 지금 얼굴 보듯이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 이거를 뒤에를 보면 이렇게 고리 다는 곳이 있어. 고리가 다는 곳이 있고 여기에 고리를 이렇게 실로 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로 달려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반짝반짝 있는 데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 햇볕이 여기 딱 비추면 어떻게 될까? 반사돼요. 빛이 반사돼. 그래서 훨씬 더 사람이 더 이렇게 얼굴도 막 빛이 반사되면 훨씬 더 신처럼 보이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는 음악이 있을까 없을까 귀찮아. 없어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없으면 뭘 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를 억지로 낼 수 있다. 악기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신처럼 소리를 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신처럼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내 얼굴을 못 보게 빛이 쫙 반사되면 사람들이 오,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여 하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청동이라는 게 청동 칼을 만들면 칼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철처럼 단단할까 안 단단할까? 좀 단단하겠죠? 조금 단단한데 돌보다는 단단하지만 안 단단해 생각보다. 그래서 철이랑 뭐 돌이랑 부딪히면 깨져버려 그냥 청동은. 그런데 왜 청동 칼을 만들었냐? 나 이렇게 니넨 다 돌밖에 없지. 나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칼도 있어. 나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거울도 있어. 나 청동으로 만든 방울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니네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람이다? 세다. 세다. 그렇지.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 칼, 청동 거울, 청동 방울은 누구만 가지고 있을까? 무리에서 가장 센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자라고 부르는데. 지배자. 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부른대. 족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지배자 또는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가면 농사를 짓는다 그랬지? 농사를 짓는데 농업이 더 발달해. 와우. 농사하면서 남는 생산물이 점점 늘어나. 자, 여기 좀 지워볼게. 네, 농사가 발달하게 되고 다시 쓸까 이번에? 자, 농사가 발달한다. 농사가 발달하면서 생산물이 남아. 더 많이 남는 거야. 남는 곡식들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 어떤 욕심이 생길까? 내 부족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저쪽 부족보다 먹을 게 많이 없는 거야. 저거를 뺏고 싶을까 안 뺏고 싶을까? 뺏고 싶겠죠. 뺏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뺏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뺏었어. 그리고 그 남는 부족들, 자기들은 높은 부족이 되고, 그리고 이 뺏어서 다른 부족이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부족이 있고 B 부족이 있는데, A 부족, B 부족 알죠? 자, A 부족이 B 부족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A 부족은 지배를 하는 사람이 됐고, B 부족은 그 밑에 노예나 하인처럼 된 거야. 섬기는 거. 섬기는 거야. 맞아. 섬기는 부족이 된 거야. 니는 우리보다 힘 약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섬겨 하고 부족이 바뀐 거지, 위치가.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섬기는 사람이 생긴 걸 좀 어려운 말로 뭐가 생겼다고 얘기하냐면 계급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계급. 그래서 계급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사람, 옛날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지? 왕. 맞아. 왕. 왕도 계급이야. 왕 밑에는 신하들이 있고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족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그냥 평민들이 있고, 그 밑에는 막 노예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계급이라고 얘기해. 결국 왕이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런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다라는 거, 계급이 생기면서 나 제 마을에서 내지는 이 나라에서 아직 근데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군장이라고 불렀고, 나라가 만들어지면 왕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네. 좋았어. 자, 왕이나 군장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야.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청동 칼, 청동 거울, 청동 방울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 그런데 뭐냐면 바로 기찬이가 들어본 적이 있어. 고인돌을 만들었대. 고인돌이 뭔지 알아요? 죽은 사람의 무덤 같은 맞아. 거. 죽은 사람의 무덤이잖아. 왕이나 군장의 무덤인 거야. 이 무덤은 고인돌을 만드는데 고인돌이 사람이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고인돌은 이만해. 이렇게 큰 거를 만들려면 이 돌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엄청 무겁죠. 엄청 무겁지.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한 5,000명. 5,000명 맞아. 한 최소한 1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5,000명. 뭐 더 많게는 막 10,000명, 20,000명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라는 건 자기네 나라가 크다 작다. 엄청 크다. 엄청 크고 힘이 세다 안 세다? 세다. 세다. 이게 나라뿐만 아니고 부족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힘을 보여주고 싶으면 고인돌을 크게 만들면 돼. 그러면은 한 5층 집만한 고인돌을 만들려면은 한 사람이 마을 7만 번을 7만 명 정도의 7만 명 정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무거운 걸 할수록 내가 우리 부족이 우리 나라가 힘이 세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고인돌을 어떻게 만드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을 파서 여기에 주변에 있는 큰 돌을 기둥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세웠어.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 큰 소를 그리고 이렇게 흙을 쌓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돌이 무거우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돌이 있잖아. 이 위에 올린 돌. 네, 줄로 묶기도 하고 이 밑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바퀴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당기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걸 쭉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만들면 돼. 그리고 이렇게 오여 있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흙을 다 치우면 고인돌이 되는 거야. 고인돌의 이름은 고여있는 돌이다 해서 고인돌이야. 고여있는 돌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청동기 시대 때 두 가지의 고인돌이 나오거든. 기찬아? 두 가지 고인돌. 첫 번째는 다 들어본 적이 있어. 기찬이가. 바둑판처럼 생긴 바둑판식 고인돌. 바둑판 본 적 있지? 네. 바둑판이 근데 네모나고 큰 바둑판을 얘기해.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과 우리 그 식탁이나 이런 데 쓰는 탁자식 고인돌.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큰데 옆으로 큰데 요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고 탁자식 고인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고인돌이 나온대.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인돌이 나왔고 농업이 발달했다 해서 봤었고 농업 발달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빠가 청동이 잘 부러진댔어요? 안 부러진댔어요? 잘 부러진다고. 잘 부러지면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청동을 쓸까요? 아니면 여전히 돌을 쓸까요? 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돌로 갈 때 그러면 자, 농업에서 돌이 여전히 쓰이는 거야. 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런데 이 돌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앞에 봐봐. 요렇게 생겼대. 이거 뭐처럼 생겼어? 반쪽 남은 사과. 반짝 넘은 사과. 그럼 이렇게 그냥 놓고 보면 이게 뭐처럼 생겼어? 이거는 반달? 맞아. 이게 반쪽 남은 사과 아니고 아빠가 반대로 그렸을 뿐인데 말이 달라졌지. 반달이래. 반달처럼 생긴 여기 뾰족하게 간 거야. 돌칼이다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있거든. 여기에 손잡이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깎아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과칼? 반달처럼 생긴 돌칼이다. 그래서 반달 돌칼이래. 이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쉬워요. 왜? 반달처럼 생긴 돌칼이니까. 그치. 그래서 반달 돌칼이 만들어졌대. 이게 반달 돌칼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돌을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대. 알겠지? 자,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얘기. 청동기 시대 때는 계급이 생긴다고 했죠? 귀찮아. 네. 그리고 그 계급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배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배자가 있다.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는 지배자가 없다 해서 여기까지는 평등한 시대.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부터 지배자가 나오는 불평등한 시대가 되는 거야. 구분해서 나눠보면 알겠죠? 자, 요렇게 평등한 시대, 여기서부터는 지배자가 있는 시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나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이름 혹시 뭔지 알아요? 조선이요? 조선! 맞아요. 원래는 조선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 이 맨 처음 생긴 나라와 이성계,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 그거 고려시대 뒤에. 태조대왕. 태조대왕. 그래서 그 시대하고 구분을 하려고 나라 이름을 앞에 이 글자를 붙여줬대. 옛날 이조선? 고조선. 고조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옛날 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나라 이름이래.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첫 번째 나라 이름 고조선. 자, 고조선에서는 이게 고조선이 영토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아빠가 지도를 그려보면 고조선의 영토가 대충 이 정도가 됐대. 있잖아, 여기 한 이 정도, 이렇게 정도 됐대. 근데 이 정도 된 걸 어떻게 할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니면 뭐 여기다가 돌이라도 세워놨나? 하고 봤더니 이게 있구나. 고조선에는 같이 쓰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 거야. 세 가지 공통된 유물.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용했었던 공통된 유물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보면 여기 무조건 고조선 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대. 첫 번째는 비파형 동검. 비파처럼 생긴 동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송리식 토기래.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아빠가 이게 뭔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게. 자, 비파형 동검. 기차에 비파라는 거 본 적이 없잖아, 아직. 그지? 비파형 동검은 요렇게 생긴 동검이야. 이게 조금 더 길긴 해야 돼, 손잡이가. 이게 칼이야, 칼. 칼인데 이렇게 비파처럼, 비파라는 악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 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 그래. 동검이라고 하면 뭘로 만든 거죠? 귀찮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청동? 맞아요.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청동으로 만든 비파형 동검이 있고, 자, 탁자식 고인돌은 아까 아빠 그림으로 보여줬으니까 안 그려도 되겠지? 네. 그러면 미송리식 톡이라는 게 뭐냐?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도자기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앞에 주둥아리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생겼어. 몸통이 이렇게 생겼고, 주둥아리가 있고, 거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 손잡이가 이렇게. 그럼 항아리 같은 거? 항아리 같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아리랑 굉장히 비슷한 톡이 이름이야. 미송리식 톡이라고 불러.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고, 미송리식 톡이는 이렇게 생겼대. 이 세 가지,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톡이가 나오면 여기가 어느 나라의 땅이다? 고조선. 맞아요. 고조선의 땅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제 고조선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걸 얘기를 해줄게. 아빠 옛날 얘기 해줄 거야. 옛날 얘기. 자, 옛날에 하늘신이었었던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환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딱 하늘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환인의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환웅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악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 딱 정하는 규칙이나 법 같은 걸 만들어줘서 좀 더 규칙 있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환웅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홍익인간이라고 한대.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야.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기 아버지 밑에 있었던 풍백이라는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우사. 우사는 우리 기찬이 우라는 거 들어봤어. 무슨 우? 비우. 기우. 그렇지. 비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운사를 데려왔대. 운사는 혹시 뭐에 관련돼? 구름은. 맞아. 구름운. 그래서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백성들, 하늘 백성 3,000명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이 3,000명 안에는 뭐 곡식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지. 곡식 담당, 농사 담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내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3,000명을 데리고서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보니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대.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환웅한테 찾아간 거야. 환웅님, 제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환웅이 뭐라 그랬냐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지내면 이걸 참으면 니네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그래 우리가 한번 사람이 돼보자 하고 둘이 동굴로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보내려고 했대. 근데 생각을 해봐 귀찮아. 곰하고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을 먹을 수가 있어? 마늘은 못 먹겠죠. 생마늘이니까. 그러면은 쑥은? 쑥은 쓰니까 그것도 못 먹을 거.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곰하고 호랑이는 육식이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 견딜 수가 있어. 참으려고 그 쓰고 맛없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먼저 나가버렸대. 에이 못 참아 나 사람 안 될래 하고 나갔어.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은 참은 거야. 야 나간 다음에 그래 호랑이 넌 가라 난 사람이 되겠다 하고 끊임없이 참으면서 먹었어. 며칠 동안 먹었냐면 37일 37일 37일? 37일이 아니고 이렇게 쓰면 37 같지? 3, 7, 1 37일 우리 3, 7에 9구단 할 줄 알아요? 3일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3, 7에? 20일. 맞아 3, 7일이 며칠이냐면 21일이래 21일 동안 열심히 먹었어 3주를 먹은 거야 3주 동안 먹었더니 환웅이 아유 너 그 정도 참으면 됐어 사람이 돼버렸대 그 정도 참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어우 그러니까 호랑이는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나간 거고 100일 참으라 그랬는데 3, 7일밖에 안 참았는데도 사람이 된 거야 곰웅자를 쓰고 여자 여자를 써서 웅녀라고 불렀대 그런데 이 웅녀가 자기도 사람이 됐으니 결혼을 하고 싶잖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환웅한테 가서 얘기한 거지 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환웅이 그러면 내가 너랑 결혼을 해주겠다 해서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했네요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 이성계요? 아이고 그건 조선이었죠? 고조선을 세운 사람 단군이 만들어졌대 단군 할아버지요? 단군 할아버지 맞아 그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 단군 왕검 단군 할아버지 우린 줄여서 단군이라고도 불러요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대 그래서 고조선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이제? 단군 그래 단군인데 이 단군과 왕검을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군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 하늘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늘의 제사를 지내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하늘의 신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 내가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 난 신의 아들이야 난 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신이고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세가지고 내가 힘 세니까 너 지배하는 거야 라고 하면 다른 힘 센 사람이 또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나는 신의 하늘신의 아들이야. 내가 하늘신의 아들이어서 왕이 된 거야. 너 그러면 나한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너는 내 밑에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서 왕검은 무슨 뜻이냐면 왕검은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을 왕검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단군 왕검 두 가지, 이 한 글자에는, 단군 왕검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여 라고 부르기보다는 단군 왕검이여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다? 단군 할아버지.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웅과 웅령까지 다 살펴봤고 단군 왕검까지 알아봤어요. 알겠죠? 네. 자, 고생했어요.